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의 노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김민진이라고 하고요. 연구에 도움 주신 분들은 제가 박사 때 디렉터로 계셨던 이봉보나수 박사님, 그 다음에 베르나 제프와 박사님, 그리고 이제 장비 사용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호리바 사이언티픽의 캐릭터라이제이션 부서장 파트릭 샤뽕 박사님께서 연구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프랑스 퀀텀 닷 개발 회사인 넥스닷에서 R&D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에서 광학분석 연구원으로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특성 분석을 광학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어,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태양전지가 어떤 것인지 컨셉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이 연구 분야에서 페로브스카이트가 가지고 있는 연구적 입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연구한 노화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전지가 요즘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는 1990년 기준으로 이제 1차적인 에너지원 사용량을 봤을 때 추적을 했을 때 63%가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최종 전력 소비량을 추적 검사한 결과 12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량 또한 1990년 이래로 63%가 증가를 했고 개인당 CO2 배출량 또한 14%로 증가를 했습니다.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함에 따라서 대기오염 그리고 수질오염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CO2 배출에 따라서 글로벌 워밍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제로는 재생에너지, 풍력 또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IEA에서 조사한 에너지 전망을 보면은 정책을 기반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 2023년 이후로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태양광 발전 기술이 계속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작동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발전 패널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도시에 있는 전력 소비망이나 또는 배터리 같은 데를 연결한 것을 로드라고 한다면 태양광이 이 패널에 조사가 되면은 이 내부의 광 흡수층에서 원래는 에너지가 없는 전자가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가진 전자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현상을 광활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광활성화된 전자가 이제 회로를 돌면서 저희가 연결해 놓은 도시나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태양광은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고 설치 후에는 이제 어떠한 오염이나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전을 위해서 들일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표면 부분을 닦는 것 외에는 유지 보수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는데 이제 현재 상용 실리콘 태양 전지 같은 경우에는 설치 비용이 비싸고 그다음에 인류는 이제 저녁에도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지고 나면 태양광 패널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에 일조량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이 또 작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연구 분야에서 각 태양전지 구조마다 최대 효율을 달성할 때마다 이쪽에 기록이 되는 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보시면은 어 최초에는 이제 물질이 1978년에 발견이 됐고 태양전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한 게 2009년인데 2009년에 등장한 이후로 이 차트에서는 약 13%로 2013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20%가 짧은 기간에 20%를 달성했는데 왜 제가 20%를 강조하느냐? 20%가 이제 상용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지고 있는 면적 대비 에너지 생산하는 효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용한 태양전지가 26%의 전력 생산 효율을 달성을 했고, 실리콘 상용전지 위에 얹어서 만드는 텐덤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인데, 이 기술로는 33.7%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야에서는 이 효율이나 나중에 향후에 상용전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는 사실 격자 구조 이름인데, 이게 왜 페로브스카이트냐? 현재 제가 왼쪽에 그려 놓은 그림에 보면 파란색 점 부분에는 유기물 또는 시듐, 루비듐, 포타슘 같은 캡타이온이 자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 까만색 부분에는 메탈, 특히 납이나 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부분의 이제 사이드에는 할로겐 이온을 사용해서 격자를 만들면 태양 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들고 있고, 연구 분야에서도 이 제가 예시로 든 이 이온들은 실제로 그 태양 전지로 적용 가능한 물질로 합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페롭스카이트가 각광을 받느냐 하면, 현재 상용 실리콘 셀 같은 경우에는 면적당 $80의 설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저가형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페로브스카이트, 그다음에 예전부터 있었던 오가닉 태양 전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페로브스카이트나 오가닉 같은 경우에는 원가도 싸고, 그다음에 공정도 같은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형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율 면을 봤을 때 유기물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를 넘지 못하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왜 이 두 저가형 태양전지가 상용화가 못 됐냐면은 사용 수명이 상용 실리콘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나 오가닉은 이 20년을 아직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사용 기한이 20년이 되지 못하냐 하는 이슈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현재 이 물질이 공기에 바로 노출되거나 강한 빛에 노출되거나 또는 물에 직접 닿거나 또는 고온에 스트레스를 줬을 때 바로 분해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온 결합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완벽하게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온이 이 방막 안에서 돌아다니는 문제가 있어요. 마냥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야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같은 전압을 넣었을 때 어떤 소자를 만들면 일정한 전류값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자를 측정하는 전압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가 일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히스테리시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용 페로스카이트에는 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환경 문제랑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노화가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집중해서 연구를 해 보고, 이 부분에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온이 움직임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기 위한 툴로는 글로방전 광발광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이게 각 층의 아토믹의 죄송합니다. 원소의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노화 과정을 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연구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노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에 모티베이션을 준 논문은 이 논문인데, 이게 페로브스카이트가 완벽한 결정이 아니다 보니까 빈 공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빈 공간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온들이 이 어떤 특정한 활성화 에너지가 주어지면은 움직일 수 있다는 이론을 소개해 준 논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오드 이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쪽 EA라는 분류를 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도 충분히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팀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도스를 이용해서 저희의 소자를 보시면은, 여기 제일 왼쪽에 글래스 옆에 ITO가 첫 번째 이제 양극으로 이용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은이 음극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자를 만들었을 때 지도스에 보시면은 동그랗게 실린더형의 원형 양극이 있습니다. 이 양극에 진공을 걸 수 있는데, 이 소자를 갖다 대고 진공을 걸면 소자를 진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래스면 뒤에
음극을 배치를 해서 RF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공과 RF를 걸어서 저희가 플라즈마를 내부에 형성을 합니다. 이 플라즈마가 이제 소자 표면을 때리면서 각 최고층에서 최하층까지 아톰을 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뜯겨 나온 아톰이 플라즈마의 고에너지에 의해서 어 여기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다시 안정화되는 단계를 거칠 때 양자역학적으로 그 각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파장대를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편에서는 스펙트로미터가 있어 가지고 이 방출된 파장을 감지함으로써 어 방출된 포톤들의 인텐시티를 측정을 하면 이게 지도스의 작동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제일 먼저 뜯어낸 아톰들이 은이다 보니까 은이 가장 먼저 어 탐지가 되고, 그다음에 PCBM이라는 게 유기물인데,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탄소가 그다음으로 여기 주황색으로 소량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의 주요 물질인 납, 질소, 요오드, 클로린이 차례로 측정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PSSA의 일부 물질인 설퍼가 보라색으로 측정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ITO 전극인 물질인 인듐이 마지막에 남색으로 측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제가 ITO에 양의 전압을 걸었다고 했을 때 플러스 마크로 했고, 그다음에 전압을 뒤집으면 어 은 전극에 플러스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드린 것처럼 아이오딘이 마이너스 전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양극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도스로 측정한 결과고, 다른 아톰은 제외하고 요오드 아이온만 추적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위쪽은 플러스 2.5 볼트고, 각 아래로 커브가 바뀔 때마다 0.5 볼트씩 줄여나가면서 측정을 했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남색 2.5 볼트 결과를 보시면 아이오딘이 조금 더 오른쪽에 플러스 전압을 따라서 움직여서 측정이 된 게 보이시고, 그 왼쪽을 보시면 조그마한 어깨처럼 어딘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5 볼트를 걸었을 때도 오른쪽에 조그마한 어깨가 보이고 왼쪽에는 아이오다인이 이동해서 탐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결정이 완벽하진 않지만 나노 크리스탈 사이즈의 결정 안에서 아이오다인이 완벽한 결정을 이루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의 가장자리 부분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모바일 아이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스를 어떤 현상에 따라 아이오다인이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노화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화할 때 아이오다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수분에 노출이 됐을 때도 남은 아이온들이 사라지면서 아이오다인이 어딘가 움직인다는 그런 증명이 된 논문이 있고, 어 레이어를 페로스카이트 층을 가열을 했을 때도 아이오다인이 어딘가 움직이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한 논문도 있고, 빛에 노출됐을 때 또는 산소에 노출됐을 때도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인제 최소화시키기 위한 연구 주제로는 어떤 크로스 링킹하는 물질들을 첨가해서 나노 크리스탈 사이사이에 스며들게 하면은 이 부분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는 컴포지셔널 엔지니어링, 또는 인제 쪼끔 고효율을 찍은 논문 중에는 시지움을 첨가제로 이용을 해서 소량 첨가했을 때 어 페rovskite 물질이 수명적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이 경향이 있다는 것을 미카엘 살리바 교수님의 연구를 확인해서, 저는 이 연구를 채택을 해서 이 노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물질로는 잘 알려진 메틸아모늄 레드 아이오다이드에다가 클로린을 약간 도핑한 이 물질을 이 발표에서는 마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ation 서버디네이션을 사용한 시듐이 5 몰라 퍼센트 몰 비율이 들어간 메틸아모늄, 포르마마이디늄, 시듐 이 세 가지를 캐타이온을 사용했다고 해서 트리플 캐타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발표에서는 트리플 캐타이온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피를 레퍼런스로 삼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금 소개 드린 산소, 수분, 빛을 제거한 상태에서 노화가 일어났는지 먼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순수히 유리판 위에 방망만 쌓아서 보관을 했고요. 마피 같은 경우에는 육주가 지나도 노화의 결과인 PbI2의 픽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캐타이온 같은 경우에는 3개 캐타이온을 섞었기 때문에 일부 결합하지 못한 PbI2가 발견되긴 했으나 6주가 지나도 노화의 기준이 되는 PbI2 픽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XRD 결과를 통해서 노화가 그냥 산소를 차단하고 수분과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는 필름 자체는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레퍼런스랑 새로 적용한 트리플 캐타이온 물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보관 상태에서 소자를 만들었을 때는 마피 솔라셀 같은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6주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태양전지의 전기적 특성을 보이지 않았고 8주에서는 아예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캐타이온 새 물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조금 노화 현상이 발견되긴 했지만 8주 후에도 초기 효율을 100%라고 환산을 했을 때 30%가 감소한 70%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새로 서브오르디네이션이 적용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화의 안정성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필름 자체는 안정적이었던 거에 비해 디바이스로 만들었을 때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 측정 이외에는 제가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노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서 '아 이게 디바이스로 만들었을 때 노화가 진행되는 어떤 요소가 있구나.' 해서 이쪽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했는데 사실은 3 개월이 지나도 트리플 캐타이온이 좀 그 물질의 노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아서 그 연구 기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가속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나이트로젠 분위기가 아니라 공기 중에 노출을 시켰고 꾸준히 일일별로 휴미디티 습도를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기간 동안 평균 습도는 실험실 내부에서 공기에 노출을 했기 때문에 평균 40%를 유지를 했고 레퍼런스 물질인 마피 솔라셀의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첫 2 주가 지나고 나서는 전극이 은색이 아니라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 주가 지나고 나서는 은전극 주변에 이렇게 투명한 노란색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분해되고 나면은 다른 물질은 날아가고 PbI2만 남게 되는데 PbI2가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PbI2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지도스를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아톰은 생략을 하고 아이오다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다인만 보시면 원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분석을 한 건데 이 층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이오다인이 실버가 있었던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 주에는 이 초록색 커브가 되는데 잘 보시면은 실버층 안으로 아예 넘어와서 아이오다인이 존재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자문을 구했을 때 이렇게 일정한 양이 계속 측정이 된다는 것은 가역 반응이면서 그 농도가 특정 농도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실버와 아이오다인이 결합해서 AgI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AgI에서 거꾸로 다시 실버에서 I로 넘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리액션이 진행을 됨에 따라서 좀 더 실버보다는 마피층에 가까운 쪽에 아이오다인이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계속 안정화되어 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발견될 것 같아서 먼저 스케마틱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아이오다인이 페로브스카이트 층에만 남아 있다가 어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아이오다인이 조금 더 확산해서 실버층으로 조금씩 넘어가게 되면 아이오다인의 빈자리가 발생하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인접층에서 아이오다인이 확산해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오다인을 잃은 쪽은 전부 다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4 주가 지나고 나면 실버와 반응한 양만큼 아이오다인이 부족해지면서 전극 주변만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안정적으로 알려진 트리플 캐타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캐타이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기 캐타이온에는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메탈 캐타이온 같은 경우에는 납이 있으며, 할로젠에는 일정 비율의 요오드와 브로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위기에 보관을 했을 때 첫 5 주에는 전극이 어 그 마피랑 비교했을 때 노랗게 변하는 거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 달이 지났을 때 전극은 오히려 까맣게 변했어요. 육안으로 보면은 좀 더 까만데,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는 좀 더 은색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질소는 그 유기물 캐타이온을 대표하는 물질인데, 노화는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게, 보통 이게 노화가 되면은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3달 뒤에는 많은 질소의 비율이 사라진 거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납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진행돼도 PBI2로 필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양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로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시면은 아예 실버층으로 넘어가진 않았지만은 3달 뒤에 그래도 실버층에 인접한 유기물층까지는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요오드도 마찬가지로 실버층에 인접한 유기물층으로 약간 넘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키마틱스로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초기에는 이렇게 요오드와 브로뮴이 필름 안에 남아 있다가 실버와의 리액션으로 어느 정도는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 어 대신에 이 노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제가 공기 중에 놔뒀기 때문에 이 은전극이 산화가 되어서 Ag2O가 발생이 되는데, Ag2O는 이제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보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디바이스를 만들더라도 트리플 캐타이온 페로브스카이트가 기존 물질인 마피보다는 좀 더 노화에 안정적이다. 그리고 어 노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른 챕터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따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필름 같은 경우에는 노화에 영향을 주는 팩터를 제거했을 때 완전히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디바이스를 만들자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지도스를 사용했을 때 어 노화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산소를 포함한 공기 중에 노화를 조금 가속시킨 실험 조건을 조성을 해서 지도스를 통해서 봤을 때, 트리플 캐타이온은 상대적으로 노화에 안정적이면서 실버 전극이 산화가 되는 문제가 더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온이 실버 쪽으로 넘어가서 노화가 진행되는데, 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 봤을 때, 실버층과 이제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유기물층 사이에 BCP라는 새로운 유기물층을 삽입을 하면 효율도 증대되지만, 뭔가 그 아이온이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이중 오가닉층에 의해서 아이온을 넘어가는 걸 좀 늦춰주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적을 했는데, 결과는 노화 현상이 약 세 배 연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트리플 캐타이온으로 하면 노화를 추적하기가 어려워서 레퍼런스 물질로 했을 때 4 주가 아니라 3 달까지 전 태양 전지가 작동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향후 연구 주제로 서제션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